모레는 우리 부산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 날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선출직을 뽑는 만큼 이 한 표 한 표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데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이대로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면 안 될 낀데 어쩌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 MBC 송광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레가 이제 제8회 지방선거일인데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난 사전 투표율을 보면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사전 투표가 단순히 투표를 분산시켰을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인데요. 일단 이번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 20.62%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은 이보다 조금 낮은 18.59%로 집계됐는데 선거인 수 291만 6,800여 명 중 54만여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셈입니다. 네네. 지난 7대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보다는 1.4%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다만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때의 사전 투표율보다는 0.06%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동구가 23.03%로 가장 높았고 이 서구와 중구, 영도구 등 원도심이 20%를 넘기면서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기장군이 14.58%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강서구도 15.13%로 다소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투표율로도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치 역시 중앙 집권화가 너무 고착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청와대, 용산 정치 그리고 여의도 정치에 큰 관심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에는 소홀해지고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이들이니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 부산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거나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진 않죠. 네네. 모두 지역에서 내일 모레 뽑는 지역 일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부산의 유권자들에게는 어쩌면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어떤 부산시장, 또 어떤 부산교육감, 또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느냐가 훨씬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7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투표하는 부산의 선출 인원이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7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예. 부산시장이랑 교육감 그리고 각 지역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총 3장이고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시의원, 구군의원 각각 2장씩 총 4장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일단 시장 1명, 교육감 1명, 그리고 16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를 뽑게 되고 네. 시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7명, 그리고 구의원과 군의원은 모두 182명입니다. 모두 합치면 247명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우리가 보통 근데 시장, 뭐 교육감,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군수 이러면 어떤 일 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실 시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합니까? 네, 그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 부산시의 법규라고 보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를 토대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만들어졌고 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근거로 야외 무더위 쉼터가 지어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로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 시의원들이 하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 심사를 들 수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해마다 15조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지 과대 혹은 과소 편성된 건 아닌지 등을 심사하는 역할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 역시 이들의 몫이고 이 시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감사와 조사권도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 예. 행정감사의 경우 해마다 연말쯤 되면 이 부산시 사업의 문제점이나 뭐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시 차원의 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밝혀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의원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구의원이나 군의원은 각자 구군 사무를 도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데 당장 뭐 구청장 이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시의원 저도 좀 해당 지역에, 지역구의 시의원 몰라요. 누구예요? 예. 그러면 누구지? 참 답답하는데 그 참 후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중심의 투표, 줄 투표라고 하죠.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때 대체로 정권을 심판하거나 또 정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같은 투표 방식을 무작정 비판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투표 행태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지방선거는 정당보다도 후보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네.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역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 사람이어야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얼마나 성과를 냈고 또 얼마나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지방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들의 경우 유권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가장 큰 이유가 이 줄투표라고 하죠. 그동안 정당만 보고 그렇죠. 이름도 안 보고 예. 투표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특정 인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게 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어도 결국 공천 주는 정당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바라보게 되는 구시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지방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실제로 당선된 뒤에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인 조례를 임기 동안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거나 이 당선 이후 지역민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이 공천에 큰 영향을 주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현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았더니 이 자신의 앞길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은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가려서 심판하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은 다시 일꾼으로 뽑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을 넘어서 그 인물의 능력에 따라서 이 유권자들이 한 표를 던진다면 소위 능력 없고 비전 없는 인물들이 이 배지 달고 세금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왜 모르니까 그런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다니면서 한 사람씩 만나도 한 4년이면 다 만날 텐데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것.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시간에도 뭐 시의원들이 어떤 뭐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뭐 전화 연결한 적도 있고 그런 좀 몇몇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신데 사실은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좀 지방 의원한테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임기도 시장, 구청장과 같은 4년인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인건비 성격의 세금만 일단 시의원의 경우는 해마다 9천만 원, 그 구의원은 6천만 원 상당을 받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꾼을 고용하는 건데 당연히 잘 뽑아야겠죠. 네. 예. 게다가 이번 8대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더 강화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원들이 갖게 되고 특히 구군의원과 같은 기초의원들에게도 이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이들은 구군의원들을 도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잘 쓰면 약이겠지만 못 쓰면 또 다른 세금 낭비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도 많고 또 뽑아야 할 사람도 많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능력은 되는지 확인하고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시장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다니실 텐데 근데 이제 시의원이나 지방의원 그 구군 의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집으로 그 날아오는 선거 공보물 네네. 그 안에 이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정보의 양도 적고 사실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선관위는 정책공약 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후보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그들이 제출한 공약과 정책들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이 누군지 또 그들의 공약이나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투표장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아까 뭐 김동희 아나운서 7장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6장 받은 그런 맞아요. 때인데 근데 무투표 당선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권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 즉 투표 없이 당선된 이들은 구군의원과 같은 기초의원 35명입니다. 35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냥 한 지역에서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을 뽑는 겁니다. 51% 표는 당선되고 나머지 49% 다수표는 아예 사라지는 이른바 승자 독식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2명 뽑는 지역구에 단 2명만 출마하다 보니까 무투표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상구 기초의원을 뽑는 4곳의 선거구 중에서 3곳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고 해운대구도 8곳 중에 3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지난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3배 이상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이 모두 중단돼 네.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거나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을 밟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전과가 있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검증 없이 당선되는 건데 이번 무투표 당선자 35명 가운데 5명은 음주운전과 같은 전과가 있었고 1명은 세금 체납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무투표 당선시킬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단독 출마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투표권과 최소 득표 하한선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예.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거대 여야 두 정당 외에도 소수 정당들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 정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네.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거 좀 지적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3장을 먼저 투표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또 지역구 구군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 4장을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지역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있으면은 투표용지를 6장만 받게 되니까 네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되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투표용지마다 한 명씩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투표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야, 근데 이게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좀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투표 진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을 것 같아요. 왜 나는 3장만 주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선관위에서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현장에서는 좀 난맥상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 나눠주실 때 우리 지역은 뭐 무투표 당선자가 있어서 6장입니다 하고 안내를 귀찮으시더라도 네. 꼭꼭 해주시면 네. 또 그런 혼란은 없지 않을까 하면 싶네. 예. 하면 좀 믿어주세요. 이거 부정선거 아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가시기 전에 오늘 송광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제 선거 공보물이라도 보고 이 사람 어떤 공약 냈는지 정도는 살펴보시고 가시는 것도 참 좋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광모 기자였습니다. 예, 뭐 안전 안내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